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2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료 처리, 데이터를 처리할 때 파일 처리 방식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파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이렇게 네 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가 내용, 접근, 구성, 정확성, 무결성, 보안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비용 이렇게 8가지 차원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 내용이 복잡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내용에 대한 얘기가 뭐죠? 내용이란 건 뭐냐면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수집해 놓지 않은 정보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동하기 좋은 옷들이 꽂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하기 좋은 옷들이 저장이 돼야지 그걸 사용을 해서 업무에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학교에 관련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 그 다음에 뭐 교수 정보 이런 정보도 있어야 되고 영업부서에서는 일반 회사 영업부서에서는 영업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것인가 요 내용 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에 대한 이야기죠. 접근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누구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보마다 봐야 될 사람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급 정보는 예를 들어서 뭐 과장 이상 보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는 뭐 대리 이하 보고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이 정보는 누구까지 볼 수가 있고 이 정보는 누구까지 볼 수가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정의가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접근 방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일수록 어떻게 되죠? 그 접근하는 방법을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코로나19 집단 감염 중에 문제가 됐던 것이 콜센터가 있었죠.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조그만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 그거를 재택근무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택근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접근 때문에 그러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만약 그것을 외부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접근이 쉬워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죠?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일수록 어떻게 되죠?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이 구성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논리적 구성이란 말이 있고 물리적 구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성에 대한 얘기. 좀 말이 어렵죠? 논리적 구성, 물리적 구성.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논리적 구성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수 정보. 그 다음에 교과목 정보.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게 뭐죠? 논리적 정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DB를 하다 보면 논리적이다, 물리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계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계라는 건 뭐죠?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안양대학교 DB를 만드는데 학생, 교수, 교과목 정보가 필요하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 구성이고 물리적 구성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러한 학생, 교수, 교과목을 어떻게 우리가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논리적 정보라는 건 그냥 학생 정보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끝나는 건데 물리적 정보는 실제로 학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입력을 하려면은 학번이 필요하고 학번이 예를 들어서 10개 바이트고 그 다음에 전공이 3개 바이트고 집 주소가 10개 바이트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또 뭐 전화번호가 10개 바이트다.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리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구성된 것을 물리적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 실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확성에 대한 얘기. 정확성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 GIGO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IGO. GIGO.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갭이지 인, 갭이지 아웃. 골드 인, 갭이지 오와 골드 아웃. 그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와 프로세싱을 정확하게 했을 때 올바른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해서 어떤 성과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결성에 대한 얘기죠. 무결성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무결성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성과 일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신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은 뭐예요? 모든 데이터를 어떠한 데이터를 조직 구성원들이 다 뭐죠? 똑같이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물건에 우유를 샀다. 우유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유를 사서 나올 때 뭐죠? 스캐닝을 통해 우유가 10개 있는데 5개를 샀다. 그럼 몇 개 났습니까? 5개가 리얼타임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스 시스템이 없는 그러한 마트에서 우유를 샀다. 10개가 있는데 5개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반영되는 시점에 비로소 우리가 그 남아있는 우유가 5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시에 10개에서 5개를 샀다. 그럼 10시 이후는 재고량이 5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 시스템이 없는 그러한 회사의 경우는 10시에 우리가 5개를 구매를 하더라도 그 반영이 오후 6시에 된다. 그럼 6시까지는 데이터가 몇 개로 남아있습니까? 10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현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 5시부터 6시 사이에 우리가 그 경영자가 그 우유의 재고량을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매장에서는 10시 5개가 빠져가지고 5개가 밖에 안 남았는데 10개로 기비됐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되니까 뭐죠? 의사결정의 질이 나빠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죠?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이 그 데이터를 보고 똑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무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 당연하겠죠. 데이터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보안을 높일 것인가. 이 보안은 우리가 접근이랑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안은 우리가 뭐 백업 파일이라든가 혹은 또 어떻게 되죠? 리카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가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가 뭐에 됩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죠. 요즘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뭐죠? 어떤 그 동의를 해야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이러한 좋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뭐죠? 이렇게 8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드웨어라고 얘기하죠. 실제 저장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면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었다 빼는 뭐죠? 입출력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입력기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뭐 키보드라든가 요즘은 뭐죠? 언어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스캐너 이런 것이 입력기고 출력기는 뭐 우리가 프린트아웃 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소프트 카피, 하드 카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정보를 출력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죠? DBMS요. DBMS는 뭐라면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인 저장 장치 사이에서 서로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뭐라 그런다? DBMS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DBMS랑 DB랑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라고 얘기하면 요 DB를 통해서 실제 DB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4가지가 되어 있죠. 4가지.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관리자라는 거는 요걸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모델을 결정해 주는 사람. 데이터 모델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관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B 관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모델의 근거로 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DB 관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정보를 결정을 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DB 관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 개발자. 이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산 부서에서 생산 시스템,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회계 부서에서 회계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뭐요? 이 데이터베이스 DBMS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응용 시스템 개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최종 사용자, 이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 즉 생산 부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응용 개발자다, 응용 뭐죠? 최종 사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DB 관리자, 그 DB를 사용하는 응용 시스템 개발자, 실제로 응용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이렇게 4개로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최종 사용자가
의사결정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자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뭐죠? 의사결정을 해서 성과를 높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DB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죠? 데이터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 모델이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관리자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사람을 데이터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 관리자가 결국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 그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슈퍼 모델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데이터를 알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는 것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죠. 조직의 객체와 그들 간의 관계를 요약 표현하는 거. 조직 내 데이터의 이해를 도와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죠? 뭐 말이 어렵습니다. 객체란 말이 나오고 관계란 말이 나옵니다. 객체란 말이 나오고 관계란 말이 나와요. 조금 더 이제 우리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우리가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될 정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수 정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교과목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죠? 객체예요. 객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객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something, 어떤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는 뭐가 됩니까? 학생 되고 교수, 그다음 뭐 교과목, 과목 정보 뭐 이런 것들이 객체가 되겠죠. 그다음 관계는 뭐냐? 객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학생이랑 교수랑 어떤 관계가 있죠? 학생은 교수한테 수업을 듣고 교수는 학생한테 강의를 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조직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 간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걸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데이터 모델을 그리면은 그 조직 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일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데이터 이해를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교에 학생 정보랑 교수 정보가 있다. 두 개 객체가 있고 그들 간에 서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는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을 데이터 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안양대학교라는 것이 강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작업이 제일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수업에서도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요 일장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을 먼저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데이터 모델을 또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상위 데이터 모델, 하위 데이터 모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상위 데이터 모델, 하위 데이터 모델. 이건 뭐냐면요. 지난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논리적이라는 말과 물리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죠? 논리적이란 건 뭐죠? 사람이 인식하는 거. 물리적이란 건 뭐죠? 기계가 인식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 데이터 모델은 뭐죠?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물리적은 뭐죠? 기계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사람이 인식하는 데이터를 상위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위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기계가 인식하는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위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우리가 안양대학교 DB 관점에서 봅시다.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의 상위 데이터 모델은 뭐죠? 학생과 교수와 교과목이 있다. 그리고 개체로는 학생과 교수와 교과목이 있고 학생은 교수한테 강의를 듣고 교수는 학생한테 강의를 해준다. 관계성을 표시하는 거죠. 학생은 교과목을 수강 신청을 한다. 뭐죠?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개체, 관계, 속성. 속성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학생을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뭘 관리하느냐. 학생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뭘 관리하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번,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관리하게 되겠죠. 그것이 뭐 속성이에요. 개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위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럼 하위 데이터 모델은 뭐냐? 하위 데이터 모델이란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 컴퓨터에 저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의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한다. 학생의 정보를 우리가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전공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학번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때 어떻게 되지? 학번이 몇 글자지? 뭐 10글자. 그럼 뭐 2018 S1006. 그럼 10개 바이트인데 10개 자리인데 그중에서 9개 자리는 8개 자리는 숫자고 1개 자리는 뭐 알파벳이다. 그다음에 이름은 뭐 5글자다. 그다음에 전공은 4글자다. 이렇게 자리를 정해 놔야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 포맷이 거기에 대한 얘기죠. 포맷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학번을 저장하기 위해서 몇 글자를 우리가 확보해다 놔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확보하는데 그 중에서 몇 글자는 숫자고 몇 글자는 알파벳인가.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것을 포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장 방식, 그 다음에 접근 경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저장 방식과 접근 경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면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상위 데이터 모델, 하위 데이터 모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위 데이터 모델은 사람이 인식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고 하위 데이터 모델은 사람이 인식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행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요. 상업용 DB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상위 데이터 모델, 하위 데이터 모델 다 만들어 놓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사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떠한 상용 DB를 살 것인가, DBMS.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관계형 데이터 방식, 관계형 DB를 구성을 하는데 관계형 DB를 파는 회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IBM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오라클도 있을 수가 있겠고, 휴렛패커드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사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뭐에 대한 얘기죠? 실행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을 다시 정리하면요. 상위 데이터 모델, 하위 데이터 모델은 상위 데이터 모델은 논리적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하는 거. 하위 데이터 모델은 물리적 구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를 실제 DB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행 데이터 모델은 그럼 상위 데이터 모델하고 하위 데이터 모델이 다 설계가 됐을 경우에 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상용화된 어떤 데이터베이스, DBMS를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랑 주로 할 부분은 이 하위 실행이 아니라 주로 상위 데이터 모델, 어떻게 사람이 인식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3단계 스키마 구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3주차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거라서 약간 어색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이메일도 좋고 혹은 또 사이버 강의실 통해도 좋고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주차에는 5.1 3단계 스키마 구조 거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주차 3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